미탐에서 수능 올인반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학원보다 고2 수능 올인반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대치 미탐보다도 저희가 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고3 선생님들이 직접 2학년 애들부터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희가 고3은 되게 잘하냐? 라고 말씀드리면 1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고3 선생님들이 고2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처에 있는 S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올인반을 하더라도 2학년 선생님들이 하시죠. 3학년 선생님들은 한 타임만 하러 오시기 때문에 굳이 2학년 애들한테 시간을 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2학년 수능 올인반은 사실은 대치에서도 굉장히 탐내고 있는 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딱 이거 하나인데 줄 수는 없어서 제가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냐? 안 보이시죠? 저는 누구냐 그러면 이딴 놈입니다. 제 딸내미가 그림을 그려줬고요. 저 딸도 문재경 선생님한테 수학을 좀 맡겼으면 게임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고3 때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고3 때 그 2005년생이에요. 공부 가장 안 하는 닭띠, 안 할 수밖에 없었던 닭띠. 코로나가 중3 고1 때 와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학원에 가면 집합명령 때문에 집에 가란 얘기를 들었던 애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었던 애들. 얼마나 게임을 잘했냐면 어, 롤이라는 게임을 혹시 아는 어머님들은 없으시겠지만 학생들이 좀 앉아 있으니 많이 아시겠죠. 거기에 챌린저라는 티어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10티어까지 있는데 10티어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인가 KT 구단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지만 와이프도 일을 하니까 저희 집은 서로 우리 딸한테 되게 못할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엄마는 아빠가 전문가니까 하면서 우리 딸은 그리고 학원의 가장 큰 혜택은 50% 할인을 해줘요. 직원들한테 되게 좋은 혜택이잖아요. 저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15년을 타인교육에서 원장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마지막 한 1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내신도 되게 안 좋아서 6점 몇 등급이었나? 뭐 좋은 학교도 아닙니다. 그 뭐 자기 딴에는 한대부고를 가겠다라고 중3 때 갑자기 전 송파에 살고 있는데 한대부고를 가겠다고 그래서 오라 얘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딱 4개월 만에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 왜냐면 그때 한대부고는 비록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애들을 왔다 가게 만들었는데 저희 집에서 6시 45분에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은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다며. 그래서 또 엄마 아빠가 또 약하게 또 그래 네 맘대로 하렴 해갖고 했다가 고3 때 담임쌤한테 가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받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컨설턴트 중에 하나인데 담임이 오라니까 가야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 이름이 아연이라는 애인데 이 내신 갖고는 뭐 저저저저 그때 그래서 3, 4월 때도 공부를 또 안 했어요. 6월 달에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겨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중부대학교, 철도대학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학원에 근무하신다는 것 같은데 어디를 쓰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딸이 연대 논술을 썼었고요. 어, 성균관대 논술을 썼었고 이화여대 건국대학교 논술을 썼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긴 했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길래 안 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
마침 이제 문정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더니 혹시 미래탐구의 대치 조준용 본부장님 아니시냐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제 설명회를 여러 번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화여대랑 건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했고요. 수능 최저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 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늦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걔 친구 지금도 군대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화여대를 갈 줄 알았더니 어, 여자만 있는 세상이 싫다며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건국대를 갔고요. 저는 꼭 수능 최저 있는 논술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실은 그게 무기고요. 어, 꼭 논술이 재수생들하고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할 것 같지만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 수능 올인반에 오셨을 때는 머릿속에서 나는 수시로 논술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학종으로 와서 계실 거면은 이 반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신을 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학종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저 문을 받고 나가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목동이시라면 내신 2.7에 수능 최저 합 8만 맞출 수 있으면 네 과목에 고려대를 갈 수 있습니다. 딴 대학보다. 성균관대 한양대는 2.7로 못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하지만 고려대는 2.7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고3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인데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신이 3점이 넘어간다면 사실은 학종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카톨릭대, 인하대 정도까지밖에 못 볼 수 있습니다. 학종이라면.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붙고 우리가 논술로 자신 있다면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일단 2027 수도권 전국대학 모집 인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머니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근데 넌 왜 보여주냐? 그냥 제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우리가 안 만날 애들은 굳이 고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올해 수능은 한 5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작년 수능은 몇만 명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5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재학생 숫자가 일단 원서를 쓴 건 52만 명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본 건 47만 8천 명쯤 됩니다. 도대체 4만 2천 명은 뭐하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줍니다. 아하, 애가 수시로 대학을 붙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4만 2천 명 중에 한 1만 2천 명은 그냥 대학생들이고 나이가 들었다가 원서를 한번 써봤다가 그냥 그날 전날 술 먹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굳이 내가 수능장을 가야 되나 포기하는 애들이고요. 2만 명은 고3 중에 굳이 내가 대학을 가야 하나? 이런 애들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0명, 8,000명 정도가 시험장에 왔다가 국어 시험 보고 자는 애들입니다. 아, 올해도 글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고3 인문계 말고도 꽤 많은 인원이 있고요. 21만 명에 있는 여기는 수시가 90%예요. 어머님들 지금 오신 건 정시 올인반이라니까 정시만 할 것 같은데 정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를 쓸 때 수능 점수가 있는 데서 붙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러면 재수생들이 무섭잖아요. 어머님들이 무서워하는 재수생들은 어머님들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 친구 어머니가 재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런 애들까지 재수를 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막 겁을 내는데 왜요? 그랬더니 서울대 붙은 애가 재수를 한답니다. 걔는 왜 재수를 할까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여학생이 이 딸을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제로입니다. 왜? 얘는 의대가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할 겁니다. 서울대 갔는데 그러면 연고대를 다시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님은 꿈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저는 인서울이 꿈입니다. 근데 도대체 걔를 왜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서연고 말고도 서성한이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중경외시가 있다는 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치해서 방금 이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수능 올인반인데 거기는 물론 조금 정신 나간 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정신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정신이론 변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늘었다. 그렇구나.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한 40% 됩니다. 우리 딸 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셨죠. 중학교 때는 A를 맞았었어요. 그죠? 누구나 맞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도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은 이런 전형이 있더라는데 우리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왜? 지방 애들은 이걸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굳이 이걸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정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해서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목동에서 제일 유리한 전형이랍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리할 겁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지금 내신이 3점 초반대에 있어. 근데 만약에 내년도 수능에 4, 8 이상을 맞출 자신 있으면 내년에 3점 초도 써볼만 합니다. 3점 초가 붙을 수 있는 대학은 서성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입니다. 왜? 수능 최저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가 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고려대는 지방 학생들을 저 학업우수 전형으로 받는 게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입니다. 학업우수 전형, 다르게 말을 하면 지방 애들 오지마 전형입니다. 지방 애들은 학추로 오면 됩니다. 자사고 애들은 계열 적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4, 8이라는 얘기는 가장 큰 학종 수시입니다. 근데 강남 애들이 이걸 안 씁니다. 왜 못 쓸까요? 강남 애들은 못 씁니다. 붙을까봐. 강남의 내신 1점대 후반 2점대 애들은 붙을까봐 못 씁니다.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썼어요. 근데 작년부터 면접을 없앴습니다. 그 얘기는 고려대가 더 이상 강남 애들을 붙여주는 걸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붙었다가 딴 데 갈까봐. 쉽게 말하면 이것들이 휴학하고 그만두는 게 다 이 전형인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전형이 많습니다. 경희대가 다군이 있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뭐 정시 이제 고2쯤이시니까 가군, 나군, 다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경희대가 아직까지도 다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가군, 나군보다 다군은 무려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 28점 정도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럼 훨씬 더 우수한 학생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경희대는 다군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다군으로 경희대를 합격하는 순간 얘네들이 3월에 회기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딱 가려고 보는 순간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2개만 더 맞았으면 연고되고 1개만 더 맞았으면 서성환이 거다. 근데 나는 그 2개를 더 틀려서 회기역에 간 거니까. 그래서 집으로 회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684명이나 다군에서 뽑아냈는데 684명이나 뽑은 전형에서 500명이나 학생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재수생은 어떤 애들이 재수를 하죠? 물론 삼수, 사수, 뭐 집에 돈이 많은 애가 재수를 하기도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재수를 많이 합니다. 왜?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애들을 시대인지에서 뽑아가는 거잖아요. 강남대성에서 뽑아가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요게 어머니 1, 2, 3, 4등급입니다. 4등급 지난 애들도 붙었어요. 점점점에. 고려대학교 저 설명회는 제가 3학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저희 동네에서 제가 백안고등학교 3.18 학생을 붙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B고등학교 학생을 붙였습니다. 돼요?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돼. 물론 1차에 붙진 않았습니다. 근데 추합 충원 해서 붙은 거죠. 그리고 강남 애들이 진짜로 안 씁니다. 충원율 나중에 보시고 요 전형은 나중에 제가 고3이 되면 다시 열심히 할게요.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고려대보다 평균 등급이 훨씬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애들 많이 뽑습니다. 저런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 서영고 서성한 순이 아니에요.
자, 고1 때까지는 중앙대학교는 그래도 갈 줄 알았습니다. 고대보다 낫지 않아요? 70%가 해봤더니 3.80, 4.25 과거 애들이 있고요. 여기는 다빈치입니다. 안성입니다. 이 노란색은. 물론 여기도 나중에 어, 이과가 되게 재밌습니다. 지방을 안 가거든요. 교수님들도 다 서울에서 사시니까 한 학기에 한 번 내려갑니다. 실험하러. 나머지 과는 없어요. 그래서 안성이 아니고 강남 애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는 건국대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새 건국대와 홍익대가 정말로 인기가 많이 올라왔죠.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 애들이 대학 가서 놀고 싶은가 봅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놀고 싶은 거죠. 활락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와 여기의 내신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부 다 2.5에서 3.0 안에 들어야 되는 내신이고요. 만약에 그 내신이라면 계속해서 학종을 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더 하시겠다면 3학년 때 가서 논술 조금 미리 일찍 시작하시고 더 빨리 하시면 됩니다. 재수생들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3이 재수생보다 수능을 못 보는 이유 3학년 1학기 내신이 있기 때문이다. 되게 깔끔하게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생들이 고3들보다 수능을 더 잘 보는 이유는요.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수능 준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고3 때 만약에 수능을 시작합니다. 12월 말부터. 언제 한 번이 끝날까요? 가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6월 평가원이 돼야 한 번 끝납니다. 그리고 방학이 돼야 한 번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 푼다고 해서 3번 정도 치는 게 고3들의 수능입니다. 재수생들은요. 1, 2월 달에 한 번이 이미 또 끝납니다. 고3 때 3번 했죠. 그걸로 안 되니까 1, 2월 달에 방학 때 한 번. 그리고 그때 좀 놀았으면 3, 4, 5월에 한 번, 6평 되기 전에 6평에서 여름방학까지 또 한 번, 또 수능까지 한 번 해서 총 3번을, 4번을 더 돌리니까 7번을 하는 거예요. 3번 돌리는 애와 7번 돌리는 애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7번 돌리는 애가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한 놈들만 하잖아요. 어머니 만약에 아들들이 6등급, 7등급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빈대다가 원서를 넣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는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우와 서울시립대는 그러면 5등급 이상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시립대는 일반 전형과 자사고 전형을 따로 뽑습니다. 과거와 나중에 보여드리면 일반고는 2.35, 그 다음에 과고는 무려 5.34까지 합격을 시킵니다.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정직한 학교입니다. 동국대 두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 애들이고요. 교과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서강대 교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사고 애들 4등급까지 하나고 4.1은 학생부 종합으로는 서강대를 합격하기 힘듭니다만 교과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블라인드 전형이랍니다. 학교 추천과 교과가 있고 나서 블라인드 전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냐? 학교 추천에 학교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무엇을 수업했는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서강대 전형별 고교 비율을 보면 이 조그만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비율 봤더니 외고 국제고가 이만큼 많습니다. 일반고 272명인데요. 161명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자사고 비율까지 과학고 비율까지 난 얘가 궁금합니다. 영재인데 왜 서강대까지 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영재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립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사고와 특목고와 일반 전형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학교죠. 그리고 생기부도 요새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500자에서
얼마나 좋은 생기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저보고 생기부 그 컨설팅을 해달라는데 되게 답답합니다. 그냥 이뻐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 애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했고 착했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생기부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생기부가 별로 안 좋아요. 양정고, 목동고 특히 안 좋습니다. 그 학교는 정말 생기부를 제대로 못 써요. 뭐 원래 안 좋은 학교인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걔네가 다행이에요. 5년 전에는 천자, 1500자 쓸 때는 양정고, 목동고 생기부는 진짜 안 좋은 거였어요. 지금은 동일합니다. 뭐 근데 갑자기 저 생기부랑 비교를 해요. 딱 보니까 이거 하나고 거죠. 네. 하나고랑 자기랑 생기부를 왜 비교합니까 도대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랑 차은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쵸? 저도 제 와이프와 다른 연예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목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유는 여기로 정시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깨졌네요. 이런 젠장. 아, 글씨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수시 쭉 들어가면 2026, 27년도에 가면은요. 자, 요게 25년도고 26년도가 이거보다 더 심하고 27년도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89.9% 그게 2026년도였고요. 2027년도에 가면 비수도권은 수시가 90.1%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시가 34.5%가 되고요. 수도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랄만한 건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건동, 홍숙 이걸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은 정확하게 39.76%가 나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수시에서 2월된 인원까지 따지면 41%쯤이 나옵니다. 그럼 41%가 선생님 너무 적잖아요. 건동 상위 15권 대학 쪽은 그래도 1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41%면 4만 명인데 저희 애들이 4만 명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잘하는 애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시 이 중경외시 건동홍숙을 쓸 애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주는 다 수시로 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 어머니 대치동 애들은 정시로 가서 정시로 많이 가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걔네들 머릿속에는 일단 건동홍숙은 없어요. 중경외시 건동홍숙은 없어요. 희문고등학교 200등 머릿속에는 학교가 뭐만 있을까요? 일단 서영고밖에 없어요. 정시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72명이 의대를 가는 학교입니다. 우리 동네 강서고등학교 전교 100등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서고등학교 100등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대학을 어디까지 생각하니? 중앙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걔 머릿속에도 서영고, 서성한까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서성한도 싫어할 거예요. 서영고까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강서고등학교는 140명이 수학 1등급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서를 간 거예요. 수시를 포기하고. 그쵸?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낙생고등학교가 어머니 제일 불쌍한 애들이 희문고등학교 5등에서부터 10등이에요. 11등은 포기니까. 근데 이렇지 않아. 5등에서부터 50등까지가 제일 불쌍해요. 희문고등학교. 얼마나 돈을 많이 쓴 줄 아세요? 얘네들은 사교육비에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죠. 소마를 갔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에요. 모든 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아마 몇 억은 썼을 겁니다. 근데 고3이 딱 됐는데 난 제일 신기한 게 그 저희 대치미탐에 보면 이유정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희문고반 외대부고반을 해요. 외대부고 애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한 학교에 120명이 한 반에 들어요. 외대부고는 끼키야 300명밖에 안 되고 희문고 430명인데 그중에 170명이 이유정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한 학년이.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고1이 내신 선생님입니다. 수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유정 선생님이 듣는 반에서 전교 1등과 170등이 같이 듣는다는 얘기죠. 얘가 얘를 꺾을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심지어 30등을 얘가 꺾을 확률도 제로입니다. 100등이 얘가 꺾을 확률도 제로예요. 근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신 잘 보라고 하는 반이거든요. 희망고등학교 수능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잘할까요? 그걸 머릿속에 감내하고 갑니다. 제가 불쌍하다는 얘기는요. 이 친구 내신이 올해 1.74입니다. 이 친구 머릿속에는 의대예요. 서울대가 없어요. 그럼 이 성적으로 의대를 붙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1.74 갖고 의대를 어떻게 가?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얘는 정시로 가야 돼. 아니면 논술로 가야 되는가. 작년에 5등은 논술로 갔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작년에 1, 2, 3, 4, 5등 모두 다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희문고등학교 서울대 의대과에 한 명도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시로만 8명을 갔는데요. 서울대가 일단 희문고 학생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8년 동안 96명의 서울대 공대 학생부 종합을 합격을 시켰는데요. 이 새끼들이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공문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식이면 의대도 뽑지 않겠다. 에이 설마 희문고 때 진짜 안 뽑을 거죠. 그래서 작년에 치대만 붙었어요. 전교 7등. 제가 컨설팅했죠. 치대 어때? 이게 팩트예요. 그럼 저 전교 5등은 지금까지 몇십억을 썼는데 수시로 원서 한 장도 못 쓰는 거예요. 다 논술로 쓰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아까워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르게 할게요. 희문고 1등은 84점만 맞으면 돼요. 수학을. 1등급. 어머님들이 몇 점을 맞기를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능은 수학 84점만 맞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전교 5등은 96점을 맞아야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어머니들 영어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92점만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똑같은 작전이에요. 전교 1등은 어차피 수능 최저만 있으면 돼. 그럼 걔네들의 특권이죠. 우린 물론 92점, 96점 맞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논술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84점만 맞으면 수학 1등급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대도 되고 약대도 돼요. 그럼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내신 등급 1등급 올리는 게 수학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는 게 쉬울까요? 수학 84점 수능 맞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84점 맞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홍익대 정시 애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누백 최저는 잘 모르겠고 어머님들한테 이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순서입니다. 이건 허수가 있으니까 빼시면 되고요. 어디가 평균을 빼면 89%만 맞으면 이거 평균이잖아요. 2등급만 맞으면 홍대는 간다는 얘기예요. 수학 몇 점이면 되냐면 76점이면 2등급입니다. 물론 미정 얘기입니다. 확통은 86점을 맞으셔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 어차피 수능하실 거면 확통은 머릿속에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조금 이따 얘기를 또 해보죠. 자, 건국대 정시도 홍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수의학과가 좀 더 높은 거고요. 건국대가 생명이 높고 홍익대가 건축이 높은 것 뿐입니다. 애들은 놀기 좋아하는 두 대학을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왠지 2호선 라인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고 중앙대가 1% 높아요. 1%. 딱 1% 차이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높죠. 1, 2% 정도 수준이에요. 서강대가 중앙대에서 다시 1, 2%만 더 맞으면 됩니다. 4%가 아니라 1%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양대가 서강대보다는 자연계 쪽으로 좀 높으니까 또 1%가 더 올라가는 대학이고요. 이런 식으로 1%씩만 올리면 우리는 고려대학교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랑 연대는 뺐습니다.
고3쯤 어머니 내년 되시면 서울대가 반드시 연세대학교보다 점수가 높다라고 얘기하실 수 없어요. 실제 점수는 연대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대는 반드시 과학 두 과목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가 보통 점수는 5점에서 7점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능 수학표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평가원이 보통 작년도 수능을 1년 있다가 발표합니다. 올해 수능 본 다음에. 근데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놀라서 알아봤죠.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라도 빨리 해놔야 되겠다. 현재 교육부는 부총리께서 국무회의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3 아직 요강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의예과 발표된 것도 지난주에 나왔고요. 올해처럼 힘든 애가 없습니다. 의대 줄었다라고 해서 의대를 줄었는데 명수를 발표한 게 5월 26일입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게. 요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고3 요강이. 원래 4월 5월이면 끝나야 됩니다. 그럼 자, 올해 수능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뭐 어머님도 올해 수능 나는 아닌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머님 애들은 수능의 마지막이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질 겁니다. 왜 우울해하세요? 쉬워지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일찍 수능한 준비가 훨씬 낫죠.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딴 애들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면 잘 본 애들은 원래 잘 보잖아요. 절대 꿈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의대반을 하니까 내년에는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시죠? 내년에는 저희가 만약에 약속할 건 수학이 2등급이고 수학이 만약에 1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재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대 갈 수 있어요. 4등급 나오는데 의대를 3수하면 의대를 가겠지 4수하면 의대를 가겠지 그냥 지갑만 깨집니다. 일단 수학이 적어도 2등급이 아니라 1, 2 사이에서 거의 1등급 쪽에 이렇게 있어야 재수를 하더라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수능 올인받으려면 2등급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수능 89%면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적어도 건대 홍대를 갈 수 있고 이 점수는 계속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 정시를 보는 애들은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없다니까요? 계속 줄어듭니다. 잘 보는 애들은 있잖아요. 잘 보는 애들은요, 어머니 안 내려와요. 내가 서울대를 본 애들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와 올해 건대홍대를 붙어놓고 반수를 해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최소한 서성원을 붙어놓고 반수를 하는 거지 건대홍대는 가고 싶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성원은 최저 충족률이 엄청나게 많고 들어가는 정시 비율에서 올라가는 비율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부터는 그렇게 충족률이 크지 않습니다. 왜? 가고 싶은 대학을 간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가 논술 전형을 한 번도 없앤 적이 없습니다. 왜 연대는 논술 전형을 한 번도 없애지 않았을까요? 서울대는 논술이 생겼다 없어졌다 고대도 있었다 없었다 연대는 한 번도 논술 전형을 없앤 적이 없어요. 왜? 논술로 뽑을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울대가 논술이 없어요. 그럼 논술로 제일 센 대학은 어디예요? 연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머님 자제분들이 내년에 논술로 연대를 갔어요. 자퇴하실 건가요? 아니죠. 논술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뽑았기 때문에 연대를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은 연대를 자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대는 그 전형을 꿋꿋이 가져가는 거예요. 고대는 왜 없앴다 할까요? 고대랑 연대 붙으면 논술로 어디 가실 건데요? 물론 우리는 가까워서 연대를 갈 수도 있죠. 아니면 1년 동안 송도를 보내는 기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표준 점수는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이면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수도권 안에 못 옵니다. 그냥 경기권 안에 못 가요. 경기권 안에 잘 쓸 수 있는 데가 평택대 정도 있을 겁니다. 평균이 100입니다. 표준 점수가 100이에요.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은. 자, 그런데 서울이 101.7입니다. 그 수능이 세다는 대구가 98.6이에요. 그런데 132가 있습니다.
수학 1등급이 138인데 뭔 개소리예요? 평균이 2등급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수학 작년도 평균이 2등급이 작년에 저희 표준 점수를 몇 점이었냐면 127점이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132야. 어느 학교일까요? 예, 아까 그 학교입니다. 강남의 불쌍한 학교. 그게 희문고등학교예요. 1등급이 작년에 243명이었습니다. 430명 중에 강서고등학교는 146명이에요. 난 그 학교를 보냈어야 돼. 안 보내셨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피어 프레셔가 싫으니까. 괜히 걔네들 희문고등학교 도시락 수능을 왜 잘할까요? 잘하는 애들이 갔어요. 시대인재 재용만을 왜 잘할까요? 이미 뽑을 때부터 3합 6을 뽑아요. 고대보다 높아. 고대보다 높은데 당연히 잘하는 애들이 갔으니까 시대인재 재종반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걔네들이 와 시대인재 가서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이미 갔어. 그리고 의대반은요. 의대 최저반은 3합 4예요. 반수반은. 그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애들은 안 올라온다니까. 전북의 상산고등학교 이거 하나입니다. 124.8. 상산고등학교가 얘네보다 못하죠. 희문고등학교는 아주 뛰어난 학교입니다. 학원 딱 친화적인 학교예요. 수요일날 2시 40분에 끝나고요. 평일 3시 20분에 끝납니다. 중학교보다 빨리 끝나는 고등학교입니다. 수행평가가 온리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킬러 문항 풀이. 모르셨죠? 광서고등학교는 수행평가가 많습니까? 강서고등학교 수행평가가 뭔데요?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강서고등학교는 철저하게 희문고등학교를 따라하죠. 단지 강서고등학교는 요 동네에서 뽑는 거고 희문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뽑는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서고등학교가 희문고등학교보다 대략 8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주 불쌍한 학교가 암초의 곳곳에 있습니다. 뭐 분당의 낙생고등학교도 거의 강서고등학교 수준인 거죠. 3, 4등급만 하더라도 일단 연고대를 꿈꿉니다. 걔네들은. 정시예요. 걔네들은. 일찍부터 정시하셨으면 괜찮잖아요. 국어는 어때? 똑같아요. 100 넘어가는 학교가 없어. 그러면 정시에서 권동홍숙의 경쟁률은 제가 보기에 3대 1이 안 돼요. 갑자기 진짠데 이거 참 이렇게 말을 자꾸 안 믿으시려고 그러네. 서울만 공부합니다. 정시를. 왜? 지방은 점점 정시를 안 하는 분위기고요. 그 유명한 부산대학교가 물론 쌩과는 2합 6입니다. 2합 6이에요. 3등급 2개. 근데 못하는 과는 2합 8도 있어요. 경북대랑 부산대 농대도 있죠? 2합 10도 있습니다. 3합 14.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부산대 경북대가 지금은 수시로 가는 학교죠. 부산은 다 수시입니다. 어머님들은 부산에서 잘하셔서 올라오셨겠지만 지금은 부산 애들이 잘해서 올라올 확률은 없습니다. 재생들은 얼마나 잘하냐. 또 제가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에서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하나입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 뭘까요? 영어가 왜 절대평가가 됐을까요? 2018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1위가 영어 과목입니다. 정부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든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영어에 우리 돈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언제 돈 쓰죠? 유치원. 그리고 일반. 나이 들어갖고 영어 점수 나와야 유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토익, 토플. 고등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절대평가 만들었어요.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수학 사교육비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변별력이라는 도구 때문에 한 번도 쉽게 나온 적도 없고요. 어렵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수학은 늘 그대로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공포스러워. 탐구는요. 괴롭죠. 수능 수학이 쉬워요? 내신 수학이 쉬워요? 수능 수학이 훨씬 쉽습니다.
내신 수학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내신 수학은 50분에 25문제를 푸는 거고요. 수능 수학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수학은 몇 번이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수능 수학은 수능 한 번도 안 봐봤죠. 그죠? 몇 번이 어려워요, 수능 수학은. 한 번도 안 봐봤지만 우리 알잖아. 몇 번이 어려워요. 20, 22, 29, 30이 어렵다는 얘기는 누구나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럼 수학 3등급인 애한테 너는 30번을 왜 못 풀었니? 그러면 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워서요.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요.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애가 못 풀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40분 동안 문제만 째려보고 한숨 쉬고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러고 안 푼 것뿐입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신 수학은 뭐가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30분, 50분 안에 25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탐구가 어렵습니다.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킬러도 있어. 그래서 내년에는 사탐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미리. 지금 탐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 탐구하라고 하면 2학년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게. 그리고 탐구 시간에 오고 수학 공부합니다. 일단 수학이 제일 급해요. 애들은. 근데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어를 혼자 하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영어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숙제하고 있으면 됩니다. 딴 거 하고 있으면 혼나거든. 영어 시간에 영어를 끝내놓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영어 공부하는구나 그냥 넘어가세요. 학교 영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마저 쉽게 나오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영어를 안 들을 거라는 걸 영어 선생님들은 압니다. 영어를 굉장히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동네 진명여고, 목동고 진짜 나쁜 학교들입니다. 근데 뭐 우리 학교만 그러나요?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점점 더 내신을 어렵게 내요. 국어는 내신이 어려워요? 수능이 어려워요? 수능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모르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내신은 아는 지문이 나오는데. 내신은 언젠가 읽어봤습니다. 뜻도 몰랐지만 언젠가 한번 읽어봤어. 그러니까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덤벼듭니다. 근데 수능 국어는 왠지 시간도 부족하고 지문의 길이가 기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국어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할 건 뭐예요? 국영수. 영어는 확실하게 미리 1등급 잡는데 영어는 집에서 따로 공부해야지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라. 혼자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다.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수업 시간에 가서 그냥 영어 시간에 영어 하면 된다. 학교 영어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 없어요. 내신 3점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수능 체조할 때도 나의 내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대범해지시길 원합니다. 진짜 강남 애들은 좀 더 대범해져요. 2학년 2학기 되면 내신 그냥 다 버린 애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버려. 왜? 성실하길 바라거든. 지금부터는 성실하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대학은요, 엉덩이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합니다. 성실하길 바랬으면 고3 되면 왠지 성실할 것 같잖아요. 네, 성실해집니다. 3일. 3일 지나면 똑같아져요. 자, 1등급에서 이런 비율이 난답니다. 좀 잘 모르겠고 다 넘어가면 그냥 숫자를 찾아보면 국어랑 수학의 재수행 비율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1등급이 대충 6,657명 되고 재수생이 11,623명 됩니다. 이 애들은 우리랑 안 만날 거라고요. 이 중에 5,000명은 또 허수예요. 왜? 반수생들이 많으니까. 제일 나쁜 선생들이 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까 선생들이 자기 본대잖아요. 답안지 내면 안 돼요. 그럼 딴 애들 점수가 떨어지니까 답안지만 안 내면 되는데 굳이 또 답안지를 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논술 충원율을 한번 보세요. 논술도 충원해요. 연대가 1%일 뿐입니다. 인문계에서. 연대는 인문계에서는 거의 넘사벽이니까.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충원율이 꽤 많습니다. 왜 120%나 뽑냐? 과거 영재고 애들이 서울대 구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대 논술을 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내가 만약에 수능이 만약에 2등급 안에 있다면 연대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연대논술은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왜 많이 안 해요? 수능 전에 있거든요. 수능 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정말 정말 쉬운 논술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 근데 홍대 논술을 하려면 애들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엄마 나 수능해야 돼.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28일에 있습니다. 엄마 나 수능해야지. 저거 할 데가 어딨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50만 명의 수험생들. 그 중에 몇천 명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률을 보십시오. 수능 최저 비율이 이 대학이 발표를 안 해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근데 3년 전에 살짝 발표했습니다. 3.75대 1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15대 1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쉬워. 근데 안 해. 왜? 수능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 무조건. 얼마나 쉬운데요? 3합 8? 제 딸이 이화여대 어떻게 붙었는지 아십니까? 논술인데 추합 세 번째 전화 왔어요. 건대는 1차로 붙었고. 문과 논술을 했습니다. 3합 6인데. 재밌었습니다. 3합 6인데 그래서 내가 네가 붙었을 리가 없다. 국어는 1등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수학은 원래 안 했으니까 뭐 어차피 해서 수학은 겨우 해서 3등급 나왔고요. 영어 하나 2등급 나왔고 1, 2, 3 맞추고 사탐도 해갖고 이렇게 1, 2, 3일 때 3합 6은 맞춰놨는데 이화여대 3합 6을 맞히는 순간 실제 경쟁률은 5대1 밑으로 떨어집니다. 전국의 이화여대 3합 6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애들이 논술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적으로는 3합 6이 붙거든요. 교과는 안 붙는데 이화여대 교과가 가장 높습니다. 1점대 초반. 왜? 지방은 아직도 이화여대가 인류대학인 줄 알아요. 근데 3합 6을 수능 최저로 맞추는 순간 실제 경쟁률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남자들은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에 있는 여학교들은 수능 3합 6을 걔네가 어떻게 맞춰요? 서울대가 3합 7인데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3합 7이에요. 두 과목 아시죠? 국수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이라고 전교 1등들이 보는데 원래는 세 과목 2등급 이내였는데 국수영탐 중에 얘네가 3합 7로 바꿨어요. 왜 3합 7로 바꿨을까요? 지방 애들이 못 오니까. 지방 애들이 3합 6을 도저히 못 맞춘다니까요. 2등급 3개를. 그래서 3합 7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화여대가 3합 6이야. 거꾸로 3합 6만 붙이고 이화여대 논술을 쓰는 순간 나는 이대 나온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1학년 때 되게 싫어했잖아. 막 이대 죽어도 안 갈 거야. 지금은 애들이 이화여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간 길로 가시고요. 수능은 과연 얼마나 어려운가?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탐구는 제가 조금 있다. 탐구는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겨울방학 끝이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십시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할 건 국영수예요. 국영수. 탐구를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금방 까먹어. 그리고 어느 과목이 좋을지는 내년도 가서 또 얘기하자고. 입시가 또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라면 제가 무조건 과탐하라고 그럴 거예요. 자연계들. 근데 고대랑 홍대마저도 이제는 과학 대신에 사회가 돼도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전교 5등들한테 내가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직윤이 너에게 올 수 있다. 전교 1등인데 내가 의대 가겠다고 과학사회를 하는 순간 과학을 하고 있으면 전교 5등이 직윤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입시가 바뀔 때마다 있을 수 있어서 탐구는 일단은 좋아하는 과목만 챙겨놓고 사탐을 해도 되고 과탐을 해도 좋으니 이과든 문과든 신경 쓰지 마라. 아직 그냥 수업만 사탐 시간에 재밌는 거 하나만 들으세요. 아니면 잘생긴 선생님 거 하나를 듣든가 이쁜 선생님 거 하나를 듣든가 하시면 돼요. 자, 수능 수학은 이래요. 이렇다고요. 이런데 엄마들이 잘 몰라.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수능 수학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재경 선생님을 듣는 게 신경 선생님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말만 들어도 4점은 오를 수 있습니다. 4점이면 등급이 하나 오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1번, 2번, 3, 4, 5, 6, 7, 8을 풉니다. 이걸 미리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 17, 18, 19번을 풉니다. 그리고 몇 번을 푸냐면 마킹을 끝내놓습니다. 이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번을 풉니다. 이게 수원 수투고요. 이게 선택 과목. 이게 2점짜리입니다. 그러면 6점입니다. 이걸 푼 다음에 24번을 풉니다. 25번을 풀고 26, 27을 풉니다. 즉 여기는 객관식이고요.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오기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엄마 나 답을 밀렸었어.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리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3점짜리고요. 이게 3점짜리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이게 몇 점이냐면 42점과 6점이어서 48점입니다. 이러면 몇 등급일까요? 아직 4등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에서. 웃으시죠? 자, 100분 동안 이게 몇 분 걸리면 될까요? 고3 1등급이 푸는 시간은 12분 30초입니다. 평균. 그러면 어머님 자제분들은 몇 분이면 될까요? 20분 안에 푸는 연습을 2학년 때부터 하시고 3학년 때 가서 15분이 되면 우린 너무 행복하게 나머지 85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고3 선생님들은 절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수업 시간에 이걸 안 할 거거든. 이거는 2점과 3점짜리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지금 1, 2학년도 풀 수 있습니다. 2점짜리는. 3학년도 웬만하면 다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세 개씩 틀립니다. 왜? 푸는 방법도 몰라요. 애들이. 일단 여기까지는 지가 스킬이 늘면 계속 문제를 풀고요. 저희 학원은 올해 여름달부터 이거는 줍니다.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팝니다. 20회를 고3들 용을 할까 내년에도 드리겠죠. 제가 대치동에서 이거를 팔자라고 이걸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자라고 했을 때 상담실에서 미치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나한테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자마자 어머님들이 천부가 진짜 딱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가격 많이 안 받아요. 75,000원 받습니다. 20회 해설지와 그냥 시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대신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고 가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점짜리를 풀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풀어놓고 마킹도 끝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푸냐면 9번을 풉니다. 이제 10, 11, 12, 13 여기까지 잘 풉니다. 14, 15 여기서 안 풀리면 두 문제 중에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0, 21, 22를 째려봅니다. 풀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2학년들은 저기서 21번만 푸는 스킬이 아직 없을 테니까 그냥 째려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리고 28, 29, 30을 째려봅니다만 이건 풀어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풀고 이게 안 풀리면 일로 와서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럼 몇 문제가 남냐면 이건 쉬운 4점이에요. 세 문제와 두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 6개를 틀리면 76점입니다. 만약에 다 틀려도 그럼 수학 몇 등급? 100% 2등급입니다. 미적으로. 이러면 모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이게 15분입니다. 이거 15분에서 18분이면 끝나요. 진짜로. 고3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진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4등급 나오는 애들도 이거 쉬워서 잘 안 풉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푸시고 요 5문제를 남겨놓은 다음에 요게 아니야. 요렇게 5문제를 남겨놓고 요 중에 한 문제를 남겨놓은 다음에 걸리는 남아있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50분이 남습니다. 그 중에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두 문제를 더 맞추면 1등급이 나옵니다. 이게 수능 수학의 로직입니다. 근데 저렇게 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2점, 3점짜리에서 꽤 많이 틀립니다. 고3 때는 선생님들이 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수업은 뭘 해야 되니까. 이쪽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얘를 15분에 끝내는 순간 우리는 85분이 남아요. 시대인재 서바이벌은 뭐만 할까요? 얘만 합니다. 근데 거길 왜 다녀? 수학 3등급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서 잘 풀어오는 거를 배우고 옵니다. 잘 풉니다. 자기도 미리 연습해서 가니까.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이거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2학년 때까지 요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서 이걸 배우셔도 됩니다. 내년 여름방학 지나서. 저 새끼가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고 아닌기도 같고.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수학은. 저희가 7년 동안의 수능 수학 문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자, 수능 수학의 1등급 점수입니다. 84가 가장 보편적인 점수가 될 겁니다. 76점이 무조건 2등급이 뜹니다. 이것도 76에서 78이니까 2등급이 뜹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혹시 수학과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본인이 똑똑하다 없습니까? 저는 화학과 나왔는데 화학과 나와서 화학 선생을 했어요. 잘했죠? 수학과 없으세요? 수학과는 일단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성이 떨어져요, 걔네들은. 제가 아는 수많은 수학과가, 물론 이 중에 수학과가 몇 분 계시면 저를 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학과는 사회성이 절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하다, 멍청하다가 아니라 사회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죠. 사이클론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수학과 사람들이 국어사전에 나오지만 절대로 인정 못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포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과목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걔네한테 점수 좋은 가점을 준다고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확통을 애들이 만약 잘 봐갖고 확통적으로 시험이 잘 나오면 수학과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부러 투과목을 한다. 못하는 애들이. 그건 3, 4등급까지 가기 위해서인데 확통은 더 심해요. 이게 수학 오답률 제가 그냥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까 제가 말한 저 6개 중에 무조건 5개, 6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인 거예요. 14, 15 중에 하나, 20, 21, 22, 29번, 30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6개를 다 틀려도 2등급이라니까요. 수능 2등급만 나오면 어디를 간다고요? 만약에 국어 영어가 1등급이 나오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까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요. 일단 우리는 수능 수학 76점이 목표입니다. 수학이 흔들려 버리면 딴 과목을 공부를 못해요. 집에서 맨날 영어 단어만 풀고 있는 애들은 멍청한 애들입니다. 그건 중학교 때 애들인 거죠. 영어 단어는 지금부터 버려야죠. 영어 단어 하나도 몰라도 수능 영어는 92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 그래서 공통과목 평균 점수를 안고 가게 만들어 놨어요. 선택과목 표준화를 시킬 때. 표준 점수가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표준화 시킨 겁니다. 표준화는 또 뭐야? 우리 통계 배웠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96%, 95, 이거 배우셨죠? 99%. 이 평균이 100인 거예요. 표준 점수에서. 이게 국영수의 기준입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의 평균이 70이면 70점 맞은 애들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균이 80이 되면 그의 수능 점수는 100점이 80점이 100점이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로. 근데 80점이 되면 올라갈 게 별로 없죠. 올라갈 게 별로 20개밖에 없잖아. 내려갈 거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게 몇 개 없으니까 130 몇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물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평균이 70점 이하면 올라갈 게 많죠. 그럼 끝까지 쭉 올라가면 이게 140 몇 가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할 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표준 점수를 각각 따로 매기는데 딴짓을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선택과목의 평균 점수를 안고 가게 만들었어요. 미적을 하면 확통을 하는 애들보다 일단 무조건 평균 점수가 높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확통을 보는 애들보다 미적을 보는 애들의 평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통이 유리하려면 하나밖에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미적을 해야 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전국에 공부 수학을 안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그래도 난 미적은 못 가겠다. 확통을 가지 얘네들이 미적을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수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애들이 이딴 식으로 점수를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이걸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해. 그래서 진학사가 찾아줘요. 몇 점이냐면 15.99점이 차이 났어요. 15.99점이라고 16점. 똑같이 그냥 미적과 확통을 나눠 봤을 뿐인데 그냥 16점이 나는 더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선택과목 표준화할 때. 그러니까 수원 평균은 따로 있어요. 수원의 표준 점수는 따로 있는데 여기서 내가 더 못할 수 있어. 근데 선택과목 평균을 보니까 얘는 점수를 더 주기 시작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못한 애 중에서 내가 잘하면 성적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잡게 만들어놨어요. 확통을 다 맞은 애들은 얘가 얘보다 높아요. 근데 이 16점을 못 따라잡아. 이렇게 해봐야 겨우 11점이야. 그러니까 4점에서 5점 차이가 늘 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은 다 맞아도 미적보다 표준 점수 만점을 맞아도 6점이 낮은 거예요. 근데 확통 점수를 너무 맞기 힘들거든. 실제 어려운 건 몇 번이에요? 내가 언제 29번, 30번을 풀라고 그랬어. 어차피 이거예요. 22, 22, 21.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요. 내가 미적을 하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수투는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의 미적분이고요. 이거는 투월 함수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EX 아까 문재경 선생님 EX를 얘기했죠? 이걸 이제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X, 코사인 X의 미분 적분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3점짜리는 어차피 개념 문제예요. 그러면 난 여기까지만 풀면 돼요. 미적을 하는 순간 이거 세 개 다 풀어도 돼. 하지만 내가 이 설명을 아무리 엄마들한테 해봐야 집에 가서 했더니 엄마 내가 미적을 하면 60점, 50점을 맞을 거야. 확통을 하면 80점을 맞는데. 근데 내가 미적을 해야 돼? 그럼 어머니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 맞아. 이 말이 맞다. 내가 그 뚱뚱한 놈한테 홀린 거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어머니 술이 나영과 가영 있을 땐 분명히 확통을 보는 거와 미적을 보는 달랐지만 지금은 22문제가 동일하자고요. 확통을 해서 80점을 맞는 친구들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수원 수투로 해갖고 적어도 64점을 맞을 거고요. 아니면 60점을 맞을 거예요. 얘로 20점을 맞으면 80인 거예요. 64면 16점이니까 80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게 총 몇 점인데 이게 28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확통을 하면서 29번, 30번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틀린 거 보면 얘네들 98.2예요. 29번, 30번으로 못 내려가요. 확통하는 애들은. 저렇게 나온다니까?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 거. 자, 거꾸로 얘가 그러면 확통을 갑니다. 미적을 갑니다. 그러면 몇 점은 안고 가는 거예요? 60과 64는 안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수원 수투잖아요. 지금은. 아니 왜? 왜 저길 보시는 거예요? 여길 보시라고요. 60과 64예요. 그렇지 않아요? 60과 64를 안고 가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미적을 좀 더 하니까 이걸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같은 미적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풀라고 그랬지 언제 이걸 풀라고 그랬어. 이걸 어차피 못 풀어. 확통이든 미적이든.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놀랄만한 일인데요. 옛날에 술이 나영과 가영 있을 때 1등급은 14,000명이었어요. 이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2,571명인데요. 저 중에 확통 1등급은 우리가 4%로 추산해요. 900명이란 얘기예요.
14,000명이 사라졌어요. 13,000명이. 지금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1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계 애들 미적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줘버린 거예요. 강서고등학교 애들 고3 애들 수능 끝나고 막 뛰어오잖아요.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1등급이라고 자신있게 큰 소리 쳐요. 저 1등급이에요. 6명은 큰 소리 치고 실제 96점 100점은 저기 뒤에 조그맣게 한 명 있어요. 걔 혼자 얌전해. 나머지 둘만 시끄러.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인데 이딴 소리 하고 내려와요. 걔는 어차피 2등급짜리였어. 강서고등학교에 확통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20명도 없어요. 다미적까지. 대원외고 100명 안에 확통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원외고가 확통을 안 해요. 학교에서 미적하라고 아예 지원을 해버립니다. 대일외고랑 이화외고랑 명덕외고는 확통을 하죠. 그게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는 수학을 120점을 반영을 합니다. 120%. 그래서 연대가 무슨 짓을 해요? 확통을 하는 애들한테 30%를 안 주게. 연대는요. 국어 300, 수학과학 200, 200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확통해서 잘하는 애들이여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순수 문과 애들이 안 바뀐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어차피 그 서울대가 어머니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자연계 애들의 뭐 문과 뭐 러시 장학 뭐 이런 게 수학 120 때문에 그래요. 수치예요, 수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치예요. 그리고 나라는 확통 1등급이 몇 명이라고 발표 절대 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발표 안 했고 늘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추정의 근원지는 진학사죠. 진학사는 뭔데 추정을 해요? 우리가 원서 넣을 때 정시 넣을 때 글로 원서 넣어야 되거든. 수시 넣을 때 거기다 점수 넣고 해야 되거든. 그것도 독과점이죠. 거기랑 UA랑 하는 거니까. 국어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눈을 확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김현종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들으세요. 왜? 잘해요, 제가 보기에. 지금 2학년 수능을 하는 사람 중에는 김현종이 제일 잘할 거예요. 대치도 이번에 나가거든요. 제일 잘해요. 제가 자신 있게 밀어요. 근데 3학년 돼서 김현종 선생님이 안 맞고 점수가 많이 안 올랐으면 국어는 바꾸세요. 특강을 듣더라도 뭘 하더라도 강사를 바꿔가면서 자기 맞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국어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대치동은 어차피 3학년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김동욱, 강민철, 김은양, 김승리, 유대종 여기서 뱅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국어가 점수가 안 나와서 수학 1등급인 애들이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세 달 만에 계속 바꿔요, 지네들이. 국어는 자기랑 맞는 사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치동도 어차피 지금은 그 5명을 제외하고 이타들이 없어요. 못 커요. 5명들이 수업을 엄청나게 강민철이가 12타임을 하거든요. 300명씩 12타임을 400명씩 12타임을 해요. 4,800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싶죠? 그들이 대치동 1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그들이랑 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승리는 제 제자기도 해요. 컴곡 나왔어요. 강민철은 홍대 나왔죠. 학벌로 따지면은 학벌은 김동욱 선생이 제일 좋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죠. 근데 꼭 국문학과 나왔다고 잘하진 않죠. 물론 이제 제가 동욱이랑 제일 친하니까 전 동욱이 수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올해 사과나무 가셨죠?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사과나무 원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할 거냐고요? 사과나무 원장이 20년 동안 매번 명절하고 해갖고 도시락하고 맨날 선물을 사줬어요. 그걸 제가 알죠. 미타민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 우리 쪽에 한 타임을 깔면 시대인재 한 타임을 또 깔아야 돼요. 이게 그 시대인재가 걸어놓은 규약이야. 근데 동욱이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요. 아들이 이제 고2, 둘째가 고2예요. 내년 되면 끝날 건데 내년에는 서초에 한 타임 가야 돼. 이런 얘기 또 들려주니까 재밌죠. 제가 강사들 쫙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 1등급이 되기까지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안 푸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겨우 그냥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애들 발상의 전환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조건을 준 것뿐이에요. 차라리 그거 풀 바에는 그냥 쉬운 문제집 차라리 기출문제집 푸시는 게 84점 맞는데 몸에 이롭습니다. 96점 맞은 다음에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푸셔도 됩니다. 왜? 그때쯤 되면 애들이 풀 게 없어요. 풀 게 없으니까 어머니 거꾸로 자 그런 문제들은 거의 마약성 문제들입니다. 대성학원 모의고사 K 너희가 안 만드니까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망했죠. 저희가 늦게 만들어서 저는 일찍 만들려고 그러는데 늦게 만들었어요. 미탄 모호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안 만들죠. 근데 만들어 봐야 문제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내요. 수능 문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문제은혜가 됐기 때문에 애들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2학년 때. 근데 3학년 때 쉬운 문제를 주잖아요. 그럼 잘하는 애들이 에이 안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인지에서 만점 받은 애들을 광고 잘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걔네가 시대인재 재종반할 때 걔네 모의고사를 잘 안 풀어요. 작년에 만점 받은 2명도 다 딴 모의고사를 풉니다. 쉬운 모의고사,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 오히려 메가스터디 모의고사가 수능에 가깝습니다. 좀 더 쉬워요. 자, 국어는 화작과 언매 중에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문법이 돼 있으면 언매를 들으세요. 문법이 돼 있으면 언매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짧아요. 언매가 문제도 짧고. 근데 문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화작을 하세요. 화작을 해도 1등급 맞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제 딸이 작년에 화작했어요. 재작년에. 결국 92점 맞더라고요. 90점이 언매 1등급이었고 화작이 92점 1등급이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문의 길이가 내년에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의 길이를 짧게 하신 분은 경로하신 분이에요. 왜 수능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실제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읽다가 경로하셨대요. 너무 길다. 그래서 수능의 문제를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요, 어머니. 수학이랑 생명 문제 이렇게 세 개를 보셨대요. 법대 나오신 분이 수학이랑 생명은 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봅시다. 국어 지문은 4년 전만 해도 비문학의 지문이 이만큼이었어요. 4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2년 전부터 지문은 딱 여기까지만 잘려요.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4년 전에는 여기까지였는데 경로하신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올해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6편까지는 아직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아무런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평가원에. 아직 단 한 것도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평가원은 작년 거 그대로 날 확률이 있죠. 하지만 내년에는 지침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인데 뭐 어때라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누구나 잘 받는 수능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훨씬 불리한 겁니다. 어려울수록 지방 애들은 더 빨리 포기하고요. 그럼 우리의 표준 점수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발 난 학종 설명회 할 때도 똑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고3 때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종을 자기 생기부랑 비교를 해. 그러면서 생기부가 계속 딴 학교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학교가 외대부고랑 하나고요. 왜 비교하냐고. 전교 1등은 희문고 1등과 비교해도 되지만 전교 10등은 희문고 10등과 비교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왜? 희문고 10등이랑 경기고 10등은 나랑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 10등은 서울대 공대를 쓰겠지만 걔네 10등은 서울대 공대를 안 써요. 붙을까봐. 연대를 안 쓴다고요. 붙을까봐. 미친 애들이에요. 가끔 물어봅니다. 요새 제가 초등학교 설명회까지 다니는데 심지어 유치원 설명회도 다녀요. 제가 꽤 유명해요. 옛날엔 이해용 소장이 유명했는데 제가 그래도 되게 정확하잖아요. 들어보시면 저 뚱뚱한 놈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죠. 아니 오늘도 제 설명회라서 400명이 왔어요. 대치동에서. 저는 4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대치동 있다가 재작년에 다시 왔거든요. 원래 17년까지 목동에 있었어요. 그때 미탐 잘 나갔었거든요. 모르시죠? 17년도에 미탐이 최고였어요. 근데 대치동에서 흔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가갖고 다시 온 거예요. 7년 만에. 잘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잘렸으면 좋겠는데. 밥. 일이 너무 많아요, 요새. 아, 걔네들이랑 우리랑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랑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능은 어려우면요. 지방 애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수능으로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자 우리 동네보다 수능 잘 보는 동네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치동. 당연히 우리보다 잘하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두렵습니까? 희문고 300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희문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충 한 250명까지가 잘합니다. 430명 중에. 이들이 꿈꾸는 건 최소한 정시로 서울대 연대입니다. 실제 저렇게 들어가요. 왜 243명 1등급이라니까? 그러면 250명이 당연히 서영고를 꿈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교 300등은 수학이 몇 등급일까요? 4등급입니다. 이해가 1, 2등급이 될 리는 없어요.
안 만난다니까. 안 만나요. 얘네들이 개과천선해서 이제 우리랑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미 2학년 때부터 노는 게 정형화된 애들이에요. 대치동이들하고 왜 안 놀러 다니겠어요? 엄청 놀러 다녀요. 대치동에 수도 없이 많은, 어머니 목동이 차라리 노래방과 게임방이 없어. 대치동은 많아요, 곳곳에. 그리고 남녀지간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은. 뭐 사귈까봐 남학교에 보내놔도 여학교랑 사귀어요. 여학교를 보내놔도 남학교랑 사귀고 공학 애들도 공학 애들끼리 안 사깁니다. 학원에서 딴 애랑 사귀는 거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알고 보면 공학을 보내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저희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죠. 강남에서 만약에 껴안고 다니는 애들 보고 야 너희 고등학생 그럴 수 없습니다. 걔는 이미 꼭 껴안고 다녀요. 그 시절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딴 건 모르겠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고의 수능제는 우리가 제일 나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수능하면서 제발 딴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신을 그럴 거면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3.5가 넘어가시면 내신 보지 마세요. 3.5가 넘어가면 자 지금부터 1등급을 맞을 확률도 없거니와 만약에 얘가 2학년 2학기 뭐 2학년 때까지 참 열심히 해갖고 3.2가 됐어. 그럼 3학년 때에서 1.6이 될 것 같을까요? 안 됩니다. 3학년 때 4과목밖에 없어요. 어차피 등급을 올리기가 힘들어. 3학년 때 뭐해? 4과목밖에 없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없어요. 다 탐구는 전부 다 투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ABC고요. 사탐 하나 보면 그렇게 해서 4과목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나의 내신이 올라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요. 하지만 나의 수능은 올라갈 수 있어요. 3.2, 3.0 안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 올인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3.0 안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우리 원장님께서 나 멱살 잡고 늘어질 텐데 3.0 안에 들어가시면 아직은 확률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차라리 안 되는 과목 한두 과목 정도만 수능을 일찍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신 때는 어차피 휴강하고 내신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3.5가 지나가면 정말 내신 버리시고 수능하는 게 훨 나아요. 100% 낫습니다. 그럼 3.5 안에 들어가서 제가 어차피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프로 안에 드는 애죠? 3.5면 내신 30%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서울에서 30% 안에 들면 수능에서 20% 안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수능에서 20% 안에 들면 2점 몇 정도 되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가톨릭대 가천대는 무조건 가는 점수예요. 그 다음에 한두 개씩만 더 맞으면 그때부터 대학이 뜹니다. 하나 더 맞으면 홍대, 하나 더 맞으면 중앙대, 하나 더 맞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하나 더 맞으면 딴 애들은 2개 더 맞았어. 너무 가슴 아픈 거지. 마치겠습니다.